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전국의 텃밭 곳곳에서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트 앞에 수박 모종이 가득 진열되고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모종 한두 개를 골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성껏 구덩이를 파고 물을 흠뻑 부어주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풍성한 수확을 꿈꿉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 모종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혹은 여름 내내 덩굴은 무성하게 자랐는데 가을이 다 가도록 수박 한 통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시즌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수박 농사는 모종을 심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기 훨씬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에서 이미 그 해 농사의 절반 이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텃밭에서 수박을 키우는 분들이 해마다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와 그것을 피해 12kg이 넘는 고당도 수박을 수확하기 위한 전문가 수준의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텃밭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탐스러운 수박을 손에 퀼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텃밭에서 수박을 키우시는 분들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셔도 수박 농사의 절반은 이미 성공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밑거름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수박은 많이 먹는 작물이니까 처음부터 거름을 듬뿍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열매가 전혀 달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처음부터 소갈비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성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박은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키울 뿐 꽃을 피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니 굳이 열매를 맺어 자손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번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업전문기관의 자료에도 질소 과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착과율이 크게 떨어지고 열매가 달린 뒤에도 질소가 남아있으면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심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낮 기온만 보고 심는 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씨, 67살입니다. 몇 해 전 봄날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른 것을 보고 이제 따뜻하다 싶어 모종 6개를 한꺼번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돼서 6개 모두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새벽에는 기온이 4도까지 떨어졌고 땅속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수박 뿌리는 땅속 온도가 낮으면 아예 활동을 멈춥니다. 뿌리가 멈춘 모종은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피하셨다면 이제 밭을 제대로 만들 차례입니다. 수박을 심을 두둑은 높이를 25cm 이상으로 쌓아주셔야 합니다. 수박 뿌리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옆으로 최대 3m, 아래로 최대 2m까지 뻗어나갑니다. 이 뿌리를 제대로 품어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수박 뿌리를 서울 지하철 노선도에 비유하자면 노선이 아무리 잘 설계돼 있어도 지반이 약하면 열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두둑이 낮으면 장마철에 뿌리가 물에 잠겨 한 번에 망합니다. 두둑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잡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흙은 물이 잘 빠지면서도 영양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모래 섞인 양토가 이상적이며 토양 산도는 5에서 6.8 사이를 유지해 주셔야 뿌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밑거름은 전체 비료량의 30%만 넣고 나머지 70%는 반드시 웃거름으로 나눠서 주십시오. 퇴비와 유박은 정식 1주에서 2주 전에 미리 넣어두시고 석회고토를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퇴비보다 최소 2주 먼저 단독으로 넣으십시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으면 서로의 효과를 방해해 둘 다 소용없어집니다. 밭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타이밍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실수를 하십니다. 낮 기온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심으시면 안 됩니다. 수박 정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공기 온도가 아니라 땅속 온도입니다.
한국 농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땅속 온도가 최소 15도 이상, 이상적으로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되어야 수박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이 조건이 갖춰지는 시기는 빠르면 4월 중순 이후, 안전하게는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기 3일에서 5일 전에 검은색 비닐 멀칭을 미리 덮어두십시오. 검은 비닐이 햇볕을 흡수해서 땅속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끌어올려줍니다. 멀칭 하나만으로도 정식 시기를 며칠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셔서 새벽 최저 기온을 체크하십시오. 낮에 아무리 따뜻해도 새벽에 냉기가 한 번만 내려앉으면 그날로 모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새벽 기온 확인,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모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1,500원에 사오는 수박 모종, 사실 그 안에는 두 가지 식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 속에 묻히는 뿌리 부분은 박이고 열매가 달리는 위쪽 줄기와 잎은 수박입니다. 이것을 젖목이라고 합니다. 수박의 뿌리는 본래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박의 밑동에 수박을 붙여 키우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박 모종의 대목 종류만 해도 80여 종에 달할 정도로 젖목 재배는 이미 표준화된 기술입니다. 바로 이 젖목 구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종에 달린 크고 넓적한 떡잎, 바로 박떡잎을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뿌리가 완전히 땅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 이 떡잎은 수박이 햇빛을 받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미순을 자를 때까지는 그냥 두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더 중요합니다. 모종을 심고 며칠이 지나면 땅 가까운 밑동에서 굵고 힘찬 새 줄기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수박이 잘 자라나 보다 하고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줄기는 수박이 아니라 뿌리인 박에서 올라온 줄기입니다. 흡비력이 수박보다 훨씬 강해서 내버려두면 수박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전부 빼앗아 갑니다. 가을이 되면 수박은 온데간데 없고 주먹만 한 방만 열려있게 됩니다. 이것이 텃밭 수박 농사 실패의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발견하는 즉시 뿌리째 제거하십시오. 모종 간격은 45cm에서 50cm 사이로 잡으시고 심는 깊이는 포트에서 꺼낸 흙 높이와 밭의 흙 높이가 같아지도록 얕게 심으십시오. 특히 젖목 부위가 흙에 묻히는 순간 박뿌리에서 수박 줄기로 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젖목 부위는 반드시 흙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뿌리를 살리는 물주기 방법과 단계별 거름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수박 농사에서 물과 거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뿌리의 운명이 갈리고 열매의 크기와 당도가 결정됩니다. 먼저 물 주기입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기억하십시오. 심는 당일에는 구덩이가 깊숙이 젖을 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십시오. 모종 주변 흙 전체가 촉촉하게 젖어야 합니다. 살짝 적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가 중요합니다. 심고 나서 2일에서 3일 동안은 물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뿌리는 물을 찾아 스스로 땅속 깊이 뻗어나갑니다. 물이 바로 옆에 있으면 뿌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참을수록 뿌리는 깊고 넓게 내려갑니다. 갓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질까봐 계속 손을 잡아주면 아이는 절대 혼자 걷지 못합니다.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찾아가게 두어야 강해집니다. 2주차부터는 물을 주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모종 바로 옆에만 주지 마시고 조금씩 바깥쪽으로 반경을 넓혀가면서 주십시오. 뿌리는 물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뿌리를 밭 전체로 유인해 주시면 나중에 12kg이 넘는 수박을 키워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웃걸음 이야기입니다. 수박의 한 사리를 100일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에는 5개의 중요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심고 나서 7일에서 10일째 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깨어나는 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뿌리가 땅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기지개를 켜는 순간입니다. 질소와 칼리를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뿌리 주변 흙에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반드시 묽게 희석해서
주변에 고르게 뿌리십시오. 뿌리가 아직 열이기 때문에 진한 비료가 닿으면 뿌리가 타버립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심고 나서 15일 무렵 달리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줄기가 본격적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칼리 비율을 조금 높이고 질소는 줄이기 시작하십시오. 이 시기부터 질소를 과하게 주시면 나중에 암꽃이 올라오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심고 나서 20일에서 25일 사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단계가 거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인산과 칼리 위주로 완전히 전환하시고 질소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질소를 계속 주시면 수꽃만 잔뜩 피고 암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질소를 과하게 주신 경우입니다. 네 번째 이정표는 수정이 끝나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 심은 지 약 40일 전후입니다. 열매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칼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칼리는 열매를 크고 빠르게 키우고 속을 붉고 단단하게 만들며 당도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시기에 웃거름은 한 번에 몰아주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3회에 나눠서 주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주면 열매가 갑작스러운 수분 흡수로 껍질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정표는 수확 10일 전 완성의 날입니다. 칼리를 물에 묽게 희석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물을 끊어 주십시오. 수확 5일 전부터는 완전히 단수하셔야 합니다. 물이 줄어들면 수박은 남은 에너지를 모두 당을 축적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같은 수박이라도 당도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뿌리를 살렸고 거름도 단계별로 챙겼다면 이제 줄기를 다듬고 꽃을 피울 차례입니다. 덩굴이 40cm에서 50cm 정도 자랐을 때부터 줄기 정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포기의 원줄기를 포함해 2개에서 3개의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특히 땅 가까운 아래쪽 3분의 1 부분에서 나오는 곁가지는 전부 잘라내 주십시오. 이 부분의 가지는 열매를 맺기도 전에 영양분만 소모합니다. 가지를 자를 때는 반드시 깨끗한 가위를 사용하시고 맑은 날 오전에 작업하십시오.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 자르면 잘린 면으로 균이 침투해서 줄기 전체가 병들 수 있습니다. 왜 줄기 정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10kg짜리 수박 한 통을 키워내려면 건강하게 광합성하는 잎이 최소 50장은 있어야 합니다. 잎 한 장이 열매 150g에서 200g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잎 한 장 한 장이 수박을 키우는 작은 공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모종 간격이 좁거나 줄기가 너무 많아서 잎이 서로 겹쳐버리면 아래 깔린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해 광합성을 멈춥니다. 눈으로 세면 50장인데 실제로 일하는 잎은 30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장 직원이 절반이나 잠들어 있는 셈이죠. 그러면 수박은 절대 제 크기로 자랄 수 없습니다. 줄기를 적당히 정리해 주는 것, 이것이 대물 수박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줄기 정리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수박 농사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벌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낭패를 보십니다. 사실 요즘 텃밭에는 벌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작물의 17.8%가 꿀벌의 수분 매개 없이는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박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도시 근교 텃밭이라면 더욱더 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인공수분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아직 집안은 조용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그 시간에 홀로 텃밭에 나가 꽃을 살피는 그 마음, 그 정성이 바로 탐스러운 수박을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수박꽃은 피는 날 단 하루만 살다집니다.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이른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딱 그 4시간뿐입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그 꽃은 그냥 떨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크고 싱싱한 숫꽃을 하나 따서 꽃잎을 전부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노란 꽃가루가 붙어있는 수술 부분을 암꽃의 암술머리에 살짝 대어주시면 됩니다. 암꽃은 꽃 아래쪽에 작은 수박 모양의 시방이 달려있어서 바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수분 후
암꽃이 시들지 않고 씨방이 커지기 시작하면 수정에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암꽃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다음 암꽃이 올라올 때 다시 시도하십시오. 자연 상태에서 숫꽃은 7송이가 피어날 때 암꽃은 1송이밖에 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수정에 성공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 열매를 고르고 수확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수정에 성공했다고 해서 달리는 열매를 전부 키우시면 안 됩니다. 처음 달린 열매가 반드시 가장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원줄기에서 3번째에서 4번째로 달리는 암꽃에서 맺힌 열매가 영양 공급이 가장 안정적이고 크게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위치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면서도 줄기 끝에 생장점과 균형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제때 피어난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달린 열매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머지 열매는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큰 수박 품종이라면 한 포기에 1개에서 2개만 남기십시오.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하나의 크기와 당도는 떨어집니다. 선택과 집중, 이것은 수박 농사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선택한 열매 아래에는 지피나 작은 망을 받쳐두십시오. 열매가 흙에 직접 닿으면 그 부분부터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수확할 때까지 열매를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자, 그렇게 정성껏 키운 수박이 드디어 익어갑니다. 언제 따야 할까요? 4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꼭지 근처에 있는 덩굴손이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면 익은 것입니다. 수박이 스스로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수박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묵직하고 낮은 소리가 나면 익은 것입니다. 덜 익은 수박은 높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셋째, 땅에 닿아 있던 아랫부분이 흰색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면 익은 것입니다. 넷째, 꼭지가 수축되어 안쪽으로 오그라들어 있으면 익은 것입니다. 이 4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보이면 수확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 5일에서 7일 전부터는 반드시 물을 끊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단수 과정이 수박 안에 당을 가득 채워줍니다. 물이 줄어들면 수박은 남은 에너지를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달아지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은 우리나라 대표 수박 주산지입니다. 이곳에서 열린 대한민국 함안 수박 축제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수박의 무게는 9.5kg, 당도는 13.3브릭스였습니다. 그 수박을 키운 농가는 첨단 장비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본 원칙들을 매일 묵묵히 정확하게 지킨 것뿐입니다. 텃밭 한켠에서 정성껏 키운 수박 한 통이 그 어느 것보다 달고 탐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핵심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밑거름은 전체 비료량의 30%만 넣고 나머지는 생육 단계에 맞춰 웃거름으로 나눠서 주십시오. 둘, 낮 기온이 아니라 땅속 온도를 기준으로 심으십시오. 최소 15도 이상, 이상적으로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셋, 두둑 높이는 25cm 이상으로 쌓아 장마철 침수를 막아주십시오. 넷, 퇴비와 유박은 정식 1주에서 2주 전에 미리 넣어두고 석회고토는 반드시 따로 먼저 넣으십시오. 다섯, 접목 부위가 흙에 묻히지 않도록 반드시 얕게 심고 박에서 올라오는 곁줄기는 발견 즉시 뿌리째 제거하십시오. 여섯, 심는 날 물을 충분히 주고 2일에서 3일은 참은 뒤 2주차부터 바깥쪽으로 넓혀가며 뿌리를 유인하십시오. 일곱,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그 황금 시간에 인공 수분을 직접 해주십시오. 이 7가지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수박이라는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텃밭은 빠르게 키우는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 텃밭에 나가 꽃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흙냄새를 맡으며 열매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 결국 탐스러운 수박 한 통이 됩니다. 올 시즌 여러분의 텃밭에 크고 달콤한 수박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박을 키우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덩굴 관리와 암꽃을 더 잘 피우는 방법을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